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2월 가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부동산 증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증여받고 그 증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주제 2월 가사가 어떤 건지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번 강조드리는데요. 부동산의 어떤 절세나 또는 위험의 회피를 위해서는 취득이나 양도 등 실행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2월 가세의 개요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최초의 부동산을 1억을 주고 2000년도에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부인에게 10억에 증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약 20년이 흘러서 1억짜리를 10억에 증여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증여 공제한도 6억을 초과하는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했겠죠. 배우자에 대해서는 10년 합산으로 6억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서 부인이 만약에 5년을 초과해서 5년을 지나서 2026년도에 만약에 부인이 15억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 양도 금액은 15억이 될 테고요.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금액입니다. 그럼 10억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도 금액 15억에서 증여받을 때 받았던 10억을 제외하면 그 5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증여를 받고 양도를 했는데 그때 5년을 초과해서 양도를 했다. 그런 얘기죠, 기간이. 그런데 만약에 5년이 지나지 않은 2022년도에 2년 만에 부인이 만에 양도를 했다. 근데 그때 양도 가격이 12억이었다고 가정하면 이때는 이제 증여받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년 만에 양도를 했기 때문에 2년 전에 증여받은 그거를 무시하고 실제로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남편이 최초에 취득한 1억에서 12억을 받고 양도를 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의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양도차액이 12억에서 취득가액 1억이니까 1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물론 요때 그 사업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그거는 필요 경비로 증여세만큼은 공제를 해줍니다. 요게 어떤 그 2월 가세의 기본 개요입니다. 네, 그러면 소득세법 97조 2항에 나와 있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2월 가세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양도 당시에 이혼해도 적용. 그러니까 설령 양도 당시에 배우자가 아니고 이혼했다 그래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단 사망 시에는 제외되고요. 5년 이내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만 해당이 됩니다. 기타 친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토지나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 요 세 가지만, 그러니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혹시나 5년 이내에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을 증여받았다. 그러면 그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앞서 표에서 설명드린 대로 중간에 증여받은 그 금액을 인정하지 않겠다. 최초의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예외 규정은 혹시 사망한 경우라든지 내지는 협의 매수, 수용해서 이거 어쩔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공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 주택이다. 그러면 원래 이거는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제외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5년 이내에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손 미숙으로부터 증여받은 물건을 이런 부동산을 만약에 양도했다 그러면 증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증여를 무시하고 취득가액을 최초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기준으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대폭 늘어나겠죠. 네, 2월과세에 따른 어떤 효과를 같이 보시면 증여받을 당시 가액이 아니다. 그러니까 증여는 무시한다 그런 뜻이고요.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준다. 납부한 증여세만큼은 공제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증여자의 최초 시기, 그러니까 어차피 최초 취득가액을 증여자를 기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그때부터 기준을 해줘야 되겠죠. 또 비교과세, 이거 뭐 비교과세는 이게 국세청의 이게 일관된 원칙인데 비교해서 높은 쪽으로 적용한다. 무슨 얘기냐면 증여를 무시하고 다시 계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계산했을 때보다 금액이 오히려 세액이 낮아지더라. 뭐 그럴 가능성이 흔치는 않겠지만 혹시나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적용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높은 쪽으로 그냥 적용한다 그런 뜻이고요. 납세 의무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을 최초 증여자부터 취득가액을 계산하지만 납세 의무자는 그 양도한 수증자입니다. 이 수증자가 실제로 양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는 변하지 않고요. 세금만 늘어나는 겁니다. 연대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증여해준 최초 취득자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네, 앞서 보신 증여자산의 2월과세처럼 만약에 모르고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했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절세 수단입니다. 그래서 절세는 아는 만큼 가능하고 꼭 실행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요. 유튜브에서 제임스 컨설팅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콘텐츠의 내용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안전한 절세 전략 제임스 컨설팅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